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이번 4월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정권,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그리고 최근에 이 우한 폐렴 사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많은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권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특히 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빨리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대구 경북의 많은 분들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확진 혹은 격리 지금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선거를 하냐? 지금 그 이야기들은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주희 기자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선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격리됐다 혹은 지금 뭐 입원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네. 당연히 또 국민의 권리니까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뭐 우편 선거를 한다? 뭐 이런 네. 말들이 있던데 소식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우한 폐렴에 정신이 쏠린 사이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이 됐거나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은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확진자 90%가량이 대구 경북 지역에 나오면서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K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 대책인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는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우편 투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선거법상 거동할 수 없고 병원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즉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부 검토 끝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우편 투표자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주소로 투표 용지를 발송합니다. 거소 투표자는 볼펜으로 이렇게 기표한 뒤에 4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 기한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1조는 거소 투표를 할 경우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열흘 전인 이달 2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거소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지난 분들에게까지 거소 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도 선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3월 28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뭐 선거법 위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그 투표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고심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대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가령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법적인 기준이 지나버려가지고 너네 이제 확진됐어? 근데 어쩌지? 우리 그 기한 지나버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뭐 사전투표라든지 뭐 딴 걸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분들이 실제 4월 15일 선거날 퇴원을 하거나 혹은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보장을 지금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수많은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이 이 우편 투표라는 이름하에 네. 뭐 적용되는 사람들은 적용되겠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냥 투표권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 결국 지금 저 우편 투표라는 것도 일종의 사전 투표잖아요. 예. 결국 선거 당일날 투표한 게 아니라 미리 주어진 봉투에 의해서 거기다가 본인 찍찍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적하셨던 게 사전투표 믿을 게 못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사전투표만 하면은 그 나왔던 결과도 뒤집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 우편 투표한다는 것도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지금 지적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 즉 관내 사전 투표지를 넣어두는 투표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각 구, 시, 군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내 사전 투표지를 접수한 뒤에 사무 국가장실에 놓인 투표함에 넣어서 개표 당일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투표함 전용 CCTV가 없다는 점 때문인데요. 참관인도 출입하지 못합니다. 접수를 마친 우편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땐 정당 추천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긴 하지만요. 선거 개표 당일까지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지만요. 선관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봤더니 이미 보안 경비 업체가 순찰하고 있다. 그 장소에서는 위원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의 것을 두고 CCTV 설치 거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것도요, 말이 네. 많은 게 사실 이 선관위, 이 투표함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감시해야 된다. 이거는 네. 박근혜 정권 때도 이미 논의가 다 있었던 네,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되고 나서 아, 그래, 우리 이거 논의했던 사안 아니냐. CCTV 이제 놔야지 하니까 아니야, 그 직원들이 잘 감시하고 있어. 뭐 하려고 CCTV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그런데 네. 선거라는 거는 어차피 능력이 되면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하면 좋은 게 아닙니까?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저거 못 믿겠다. 아니, 사전투표 한번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 갔다가 나중에 개표할 때는 혹시 함이 뭐 바꿔치기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정선거 논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건데 네. 그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저 같으면은 그래, CCTV 설치해. CCTV 설치해가지고 그거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 잘 모니터링해라. 네.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거 우리 할 필요 없어.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 믿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사전투표, 우편투표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자라고 했던 게 박근혜 정권 시절 때 그렇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뭐 보안 업체가 잘 경비를 하고 있다. 여기 이 장소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건요,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은요, 투표소와 개표소의 보안 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부정선거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공직선거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국회 청원이 지난 4일부터 올라와 있는데요. 우편 보관함 보관 장소 공개와 투표소, 개표소 CCTV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청원 들어가시면요, 실명 인증 후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주희 기자님 오늘도 보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들 걱정하시죠? 사실 제가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은 사전투표 반대하는 운동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만큼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저도 과거에 사전투표 여러 번 해봤지만은 막상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의혹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진짜 제대로 되긴 되냐? 그 지난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유한국당 후보가 잘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함 뚜껑을 열고 나니까 갑자기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수상하다. 뭔가 석연치 않다. 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와중에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 정권의 무능으로 억울하게 자가격리되고 확진 판정받아서 지금 입원해 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투표권마저도 침해된다면 당연히 이거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편투표로 하면 된다. 그래요. 다 좋다 칩시다. 그런데 그 확진 판정 아니었다가 그 기한 지나가지고 확진 판정 받아버려서 투표권 뺏긴 그 시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챙길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가격리되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표하는데
이거 과연 제대로 표가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나중에 개표할 때 제대로 내 표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의혹을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CCTV 이야기 나오는데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국민 뜻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한수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마다 추천 꼭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신의한수를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